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8일이네요. 월요일 8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짱순이님, 빨간고추님 어서오세요. 88TV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리틀보이님, 운전 중이에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운전 근데 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 안 왔어? 네, 봉땡사님 어서오세요. 김용성님, 너는 나의 꽃님, 소희님, 야옹이님,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정복균님, KJ77님, 은혜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슬기로운 천지인님 어서오세요. 양봉부자 팜스톡님, 네, 짐 하나도 안 썼어요 지금.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여행 준비가 지금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이제 네, 될 대로 되라시. 박경숙님 어서 오세요. 시몬스님, 류동진님, 안동부자님, 원태호님, 대구 이쁜공주님 반갑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유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서 또 접어. 화려한 수익님, 밤하늘의 빛가강님 어서 오세요. 네. 경리님 어서 오시고요. 발칙한 생지님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오늘 낮에는 방송했는데 왜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네, 큰일 났네. 스마트님 어서 오시고요. 화려한 수행님, 네, 어서 오시고. 여기 만땅님 반갑습니다. 중천사님, 윤영숙님, 행복한 통장님, 최선우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라방엔 자주 오셔야 됩니다. 수석지기님, 지금은님, 파랑새님 어서 오시고요. 네, 눈떠보니 아재님, 네, 박혜성님, 우W님, 도채호님,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총마미님, 김수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김수희님까지 했죠? 한사발님, 찌리구리님, 어서오세요. 그리순이님, 반갑습니다. 엘콘님,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박금선님, 수영님, 금화왕님, 어서오세요. 유엘리님, 어서오세요. 자율주행님이란다. 정주행님, 어서오세요. 네. 행님이라서 자율주행님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세요. 100억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여학주님, 바다님 어서 오세요. 솜사탕님, 전 여친님 어서 오시고. 네. 곰탕 끓여놓고 네, 하루 빠지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하네. 네, 부자 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성투 후라이드 치킨님, 봉봉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어디까지 했죠? 성투 후라이드 치킨, 봉봉님, 김현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상향님 어서 오세요. 풍림부자님도 반갑습니다. K2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수빈이 아버지님,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네, 상상 이상으로님, 삼성 우 67% 수익 매도했어요. 네, 축하합니다. 100%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뭐, 그 정도도 훌륭합니다. 네, 메이킹 지니님, 태양양이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 네. 시간 사냥꾼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썸리치님, 깨돈님 반갑습니다. 날개 안에 거하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봉봉님과 금화왕님은 서로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토토로님 이웃집에서 오셨고요. 네. 어서 오시고. 꿈물 이름님 어서 오세요. 로청이님도 반갑습니다. 봉땡사님은 봉래사님이신가? 네. 예전에 그런 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서도 오세요. 네. 메리? 네. 메리? 네. 어서 오세요. 네. 내가 제임스한테 얘기를 해놓고 가기는 갈 거예요. 네. 내가 지난번에, 할로? 해가지고, 제임스? 똑바로 해?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아직, 네.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해졌어요. 약간 불안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네, 괜찮지 않겠습니까? 001을 걷다 쳤네. 뭐요? 네, 코스피. 네. 주몽 마지막 회를 보고 있다고? 주몽은 언제적 드라마입니까? 네. 001은 여기다 치는 거였어요. 여기. 네. 여기다 빵빵 1을 치면 코스피가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채팅창에 썼네. 네.
007빵. 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아직은 괜찮은데, 노파심에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나타나는 변곡점 라인은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상한 구간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생깁니다. 장민님도 어서 오시고 설레는 은봉님도 어서 오세요. 계좌 따뜻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수가 약간 왜곡된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보통 뭐 계좌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상승 종목의 숫자는 몇 개 안 됐어요. 한 500개밖에 안 되고 2000개 넘는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수는 괜찮은데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평균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2% 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1월 2일, 1월 5일, 6일, 7일 어제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 계좌가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톡 하고 떨어지는 거죠. 어제 자동차 많이 올라가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확, 네, 자동차가 빠진 건 아니지만 다른 게 다 빠진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됐던 모습이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자, 꼭대기 시점에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또는 급등 이후에 갑자기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잘 가던 주식은요 그렇게 훅 떨어지거나 훅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훅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매수가 좀 과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훅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탄탄하게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팔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햇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단 시장을 대형주라고 하지만 어떤 대형주냐면 이거 물어보셨더라고. 대형주인데 어떤 대형주냐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떤 대형주 조심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네. 시장과 관련된 대형주, 관련된 대형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가로 매도해 달라고 문자 보내드린 거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딱 이제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매도는 대충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현대위아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대형주 조심하시면 되고, 뭐 시총 10조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총 10조, 20조짜리 뭐 이런 정도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면 지금 뭐 800조, 500조 이런 것들하고 뭐 한 80조, 한 50조, 60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시총 1등부터 한 15등 정도까지 거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걔네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살 일은 없죠? 우리가? 네. 걔네들은 살 일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삼전과 하이닉스 조심해야 되겠죠? 반도체 대장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 대장주 조심하면 지금 살 게 없잖아.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라고 하지만 반도체는 어차피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가는 건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더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장의 고점을 잡아도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다 이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가셔야 돼. 당장 망할 일은 없어요. 네. 당장 망할 일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일도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내려가는 것처럼 겁주는 일도 생길 겁니다. 요게 뭐냐면 변동성이고, 요게 나타나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당장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런 변곡점이 계속되면서 주가가 애매모호하다,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저렇게까지 올라간 주식에 갑자기 밑으로 처박힐 만한 재료는 없죠.
지금 뭐 경제 지표나 기타 등등등등등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가셔야지 돼요.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왜곡된 부분들을 저것만 기름을 쏙 뺄 것이냐, 로우 패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시장을 같이 죽일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기름만 빼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거품에 대한 부분만 죽이겠다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보다는 작은 조정과 작은 파동, 잔파동을 이용한 옆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잔파동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금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빠지지 않으니까. 자금이 이탈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중소형주 쪽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 10조 정도쯤 되는 것들 있죠? 시총 한 20-30위권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까지도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둥천사님 스티커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둥차사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일본 여행은 아닌데 일본 애가 흔들고 있네. 사무라이인데. 네, 슈퍼챗 고마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 쪽에 대한 그 업황 움직임은 일단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그쪽에 조금 덩치가 작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조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매도한 거는 이제 ST7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ST4가 됐습니다. ST7에서 4가 됐는데 오늘 3전 우선주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남은 거 다 팔았습니다. 요거를 완전히 다 매도를 쳤어요. 야, 이거, 네. 이것도 100%가 넘긴 넘었는데, 아시죠? 네. 이거 뭐 5만원대 요 밑에서 해가지고 100%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날린 이유는 본주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갑니다. 네. 본주는 들고 가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다 팔아먹었는데, 자,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식빵님 어서오세요. 왜 팔았냐면, 돈이 필요해서 팔았어요. 돈이 없잖아. 집에 보니까 쌀도 떨어지고 아주 그냥 개판이더만. 네?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반을 잘랐어요, 오늘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현대차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팔았거든요. 이게 그때 19만 할 때 사가지고 한 번도 안 팔았는데, 절반을 팔았습니다. 네. 절반을 팔았고, 그 다음에 현대 위아를 오늘 아침에 날렸죠. 네.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네. 야, 근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올라갔던가 봐요? 네. 아니구나. 아, 좀 올라가다 내려왔네. 그러니까 시초가에 난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매도가 잘 됐어요. 그죠? 네. 매도는 잘 돼서 괜찮네요. 자, 이런 포인트는 여기 여러분들 항상 선을 그어놓고 보시면 여기 저항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이놈이 반짝반짝 한 20몇 프로 오르더라고. 네. 그죠? 20몇 프로 올랐었죠. 그래서 그 위에서 요 놈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시장 분위기 딱 보니까 그렇게 갈 놈이 그렇게 갈 타이밍이 아닌데 요거는 100% 빠진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털었죠. 그래서 현대위아는 월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익 내고 잘 파셨을 거예요. 2021년도에 산 건 아니니까 수익은 다 났겠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현대위아,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절반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었어. 이 현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시장이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변동성이 조금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정 나오는 거 아니죠. 내가 주먹 이렇게 줬다고 해가지고 너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리나다. 누군가 내 앞에 와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줬어. 네, 주먹을 줬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주먹 인사하자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짠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하트 여러 개 그려놓고 역시 성투사 잘생겼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주먹을 쥐고 있다고 이놈이 나를 때릴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주먹은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놈이 이 주먹을 가지고서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짠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잉 이렇게 하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이 주먹에 대한 대비는 해야 돼. 어쩌 저 새끼 주먹을 쥐었어? 네, 주먹을 쥐었어? 주먹 쥐고 일어서서를 알 정도면은 생지님도 연식이 너무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나 그거 영화 개봉할 때
저기 새서울극장 가서, 새서울극장 요즘 없어졌나요? 새서울극장에 개봉할 때 가서 봤는데, 네. 아잉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잉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 툭툭 때리면은 네 이게 잽일지 카운터일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슉슉슉슉 네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주먹이 날라오면 피하든 막든 네 뭐 아니면 얻어맞든 네 요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을 준비한 건 이유는 뭐냐?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요. 네. 두 가지 경우. 근데 늑대와 추물을 알 정도면 최소 40대 중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네. 다들 그 정도 되시는가 보네. 나는 이거를 오래된 그걸로 봐가지고, 네. 주말의 명화 할 때 틀어줘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나는 32살이니까, 네. 이거 내가 그게 지금 영화가 그게 한 30년도 더 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태어나면서 봤어요. 네. 응애, 주먹 쥐고 나 태어났나? 뭐 그런. 나 응애 하면서 태어나면서 봤는데. 참.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그 영화가 30년도 더 됐나? 더 됐죠? 30년 더 됐네. 네. 늑대와 함께 춤을이란 노래하고 그 당시에 새서울에서 봤던 게 뭐냐면 트루라이즈 이런 거 있었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건가 그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살까지만 살고 싶어. 그때는 왜 이렇게 살고 싶어요가 많았지?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뭐 진짜 좋아해. 막 이런 거 영화를 근데 이걸 또 보고 울었다. 나 말고요. 애들이 뭐 징징 짜고 막 그냥 막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네. 상한가 한 번만 먹고 싶어요. 네. 옛날엔 진짜 극장에 낭만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극장이 낭만이 없어. 옛날에는 그 극장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에 조그만 매표소 있어가지고 여기 줄 서가지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딱 개봉박두, 네. 미래에서 온 전사 막 해가지고 터미네이터 뭐 그가 돌아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붓으로 그려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동시상영 뻐꾸기는 왜 밤에 울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지. 네. 그 당시에 뭐 단성사 피카디리 이런데 서울극장 이런 데서 줄 서갖고 보고 하잖아. 그랬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감성이 없어. 감성이. 네. 요즘에는 그냥 막 키오스크고 네. 에이 나는 울지 않습니다. 네. 영화 보고 그때 울 때가 아니지. 네. 20살까지 살고 싶다는데 왜 울어? 네. 그거 다 없어졌더만. 단성사하고 피카디리 뭐 이런 거 서울극장 다 없어졌죠. 그 당시만 해도 대한극장, 국도극장 다 가봤어요. 네. 없어졌네. 없어졌어. 회원가입 문의 번호를 달라고요? 회원가입 문의 번호가 뭐죠? (88TV요) (88TV) (88TV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서 지금 가입하시면 좀 글쎄오시다인데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글쎄오시다. 네. 88TV 가시면 되는데, 지금 이벤트 하는 거 없죠? 이벤트 하는 게 없어요. 신년 이벤트 할 때 안 됐나? 네. 그죠? 이 관리자분을 또 한번 협박을, 내가 이번에 여행 가서, 네, 딱 한번 봐봐야 되겠어. 이게 이벤트를 좀, 신년인데, 새해 이벤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단돈 1,000원이라도 깎아줘야지 그래도 좀 가입할 맛도 좀 있고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88TV 가시면 돼요. 88TV 가시면 되는데, 88TV를 어떻게 가냐면, 인터넷에서 88TV를 치시면 되죠. 네이버 이런 데서, 어디 갔어, 이거. 88TV. 이렇게 치면, 88TV 이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로그인 여기 들어가시면 네 성투자 전문가고 네 이렇게 88 해서 나옵니다. 네
지금 내가 무료 방송하고 있는 중이네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 전화번호는요. 여기 뒤에 여기 있어요. 1661-2788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나는 이게 눌러지면 안 되네. 지금 2개월. 이거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거시기예요. 이벤트가 없어서 이벤트가 될 때 하셔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이벤트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홍콩 오시나요? 오세요. 내가 어디에 있냐면 나도 모르겠다. 나 어디로 가는 거지? 일단 지금 여행을 가긴 가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업무에 대한 그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시장이 지금 오늘 좀 약간 애매해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여행 계획이고 나발이고 간에 짐도 지금 하나도 안 샀거든요. 짐도 안 싸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네. 이제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 일단 홍콩으로 가기는 가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고 오세요. 와인이 성투사. 그럼 나는 이렇게 얼굴 가리고 이렇게 가버릴 거야. 다들 오세요. 전세기는 다 예약하셨죠? 제가 새벽에 일찍 떠나가지고 아침장을 못 봐요. 아침장을 못 봐가지고 이게 아무튼 예약 문자는 걸어드릴 겁니다. 예약 문자는 걸어드리겠지만 오늘 그래서 내일 볼만한 종목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 마카오는 안 갑니다. 계획 자체가 없다니까 뭐 마카오입니까? 계획 자체가 없어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나 이렇게 가보는 거 처음이에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아들이 졸업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겸사겸사해서 하긴 한 건데 봐주는 건 상관없어요. 아들이 졸업을 했잖아요. 봤습니다. 딱 보면은 어때요? 이런 거가 있다니까. 지금 보면 종목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게 거시기죠. 여기 전기전자 PC 그쪽 아니야? 업종이?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PCB 맞죠? 이것도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종목이 안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막 그래요. 안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어.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이때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좋았을 거라고. 근데 봐봐요. 제주반도체가 저런 자리에 있잖아. 제주반도체가. 저런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을 골라서 사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상승해버린 것들 보면은 신고가 나온다고 좋다고 매수 들어갔다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봐드리긴 했는데 윤발이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모르겠네요. 주말까지 2박 3일인 거는 모르겠는데 2박 3일이 맞습니까? 좀 더 긴 것 같은데 금, 토, 일 월요일 날 새벽에 떨어져요. 실제로는 3박 4일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4일이긴 하죠. 4일이긴 하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떨어져요. 비행기가 그밖에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옵니다. 월요일 날 아침 무방하니까 월요일 날 아침 무방할 거예요. 월요일 아침 무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 시황만 없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시황 없고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종목 진단 없어요. 그 대신에 내일 시황 다 없고요. 내일 시황 다 없지만 뭐가 있느냐? 월종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방송이 다 없습니다. 없고 월요일 날 아침 시황까지 없어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 무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무리는 아니죠. 네, 뭐 무리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빡빡하기는 뭘 빡빡합니까? 갈 때 가더라도 종목 드리고 갑니다. 네. 내일 아침에 올라올 거예요. 네. 녹화를 떠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뿅 하고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고 대충들 참고하세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이 네, 다 걱정하시지 않게 네, 그렇게 또 안전장치를 다 걸어놓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2044년이면 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6년 아니에요? 2026년이고 44년이 되려면 네? 계산이 안 되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네? 봐봐. 44 빼기 26을 할 때, 예? 이 6보다 4가 크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을 빌려줘야 되잖아. 14에서 6을 또 빼는 것도 이것도 문제네. 14에서 6을 빼는 것도 문제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답을 몰라서는 게 아니야. 18이네? 열받네. 또 18이야, 답이. 아, 참나. 왜 이러죠? 네? 18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32세니까 18이면은, 더하면은 50이 되네? 네? 야, 그럼 50살에 여행을 가란 말입니까? 안 돼. 그때는 이제 힘들어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진짜로 다가 이제 실제적으로다가 하게 되면은 그때는 네, 해외는 못 갑니다. 힘들어서. 44 빼기 26 해봐요.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쉽지 않아. 이런 거, 이거 빼야 되는 숫자가 작은 거는 이런 거 하지. 44 빼기 뭐 17 막 이렇게 하면 순간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네. 10을 빌려주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 맞잖아. 44 빼기 26. 그러면, 아니, 36인가요, 내가? 몇 살이었지? 26이었죠? 지금 난리가 아니었지. 아니, 그러면, 요 4에서 6을 빼려면 여기 40에서 10을 빌려줘야 되냐? 10을 빌려주면 이게 14가 되고, 얘는 30이 되는 거잖아요. 30 빼기 2는 10. 14 빼기 6 하니까 또 열받잖아요. 14 빼기 6 하면 이게 열받으니까 4를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10에서 6을 빼면 돼. 그럼 4. 남아있는 4를 더하면 8. 그러니까 18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네. 이게 원래 계산의 정석이에요. 이게 원래 계산의 정석이라니까?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기는, 내가 다 풀어놓으니까 이제 바로 나왔다, 그러고. 네. 10을 빌려주는 거, 10 빌려주지 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요, 달러는 안 갖고 갑니다. 그냥 바로, 네, 홍콩이 달러죠. 홍콩 달러. 홍콩 달러. 네. 홍콩 달러. 네. 아, 환율 내려가서 근데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요. 네. 환율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환율 1450원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없을 거예요. 이게 종가 맞추려고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요. 이제 또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가지 않고요. 그냥 바로 직통으로 바꿔. 요즘에 뭐 그 거시기 트러블 월렛인가 월럿 뭐 월 그거 있잖아요. 네, 여행 그거 카드. 그게 이제 네, 나한테는 없는데 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뺐었어요. 그거 하면은 그냥 거기 아무데나 가서 돈 뽑아도 된다더만.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려고 네 했습니다. 빌려주기 싫으면 안 됩니다. 네, 빌려주기 싫으면 안 돼. 빌려줘야지 계산이 되죠. 안 돼.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높은 데 있는 애들이 내려오면서 변동성을 줄 거예요. 네? 내려오면서 변동성을 줄 건데 이렇게 변동성을 줄 때 업황이 살아있으면 얘네들은 죽어도 다른 애들이 가게 돼 있어요.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네.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아도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먼저 대응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큰 놈이 지금 빠지면 지수는 내려갈 수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업황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놈도 죽어도 다시 올라온다. 죽어도 다시 올라온다 이 얘기야. 그래서 변곡점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금 뒤의 이야기니까 당장을 걱정하지는 마시고 떨어진다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이 기다릴 때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지금 없잖아.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큰 문제는 뭐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항상 반복이에요. 발치카님. 항상 반복이에요. 항상 주기는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이제 현대차니 아니면 뭐 다른 거니 뭐 등등등등을 매수를 하려고 할 때는 언제냐? 지수가 개판됐을 때죠. 지수가 개판됐을 때, 지수가 거지 같을 때, 지수가 아주 망가져서 그냥 또 그런 얘기 나온다고 이제는 그때 이런 얘기 나왔죠. 와, 코스피 지수 이제 3,000이 깨진다. 이제 2,000 간대더라.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 나오면서 뭐 이제 국장은 열일해서 안 된다느니 뭐 다 손절해야 된다느니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 사시라고.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 포인트가 개별주로 가든 뭐 이렇게 중소형주로 가든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죽진 않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요. 다 뒤지면 별 수 없죠. 근데 대형주가 수익을 빵빵하게 올려줬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대형주가 수익을 빵빵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몇 밑에쯤 되면은 대형주 다시 살 때가 와요. 그때 사시면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뭐 하느냐? 손가락을 빠느냐? 그렇진 않죠. 요때는 뭐가 있냐면 테마주나 개별주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다 싫다 그러면은 뭘 하시면 되겠어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요 며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야 지금 삼전이나 뭐 현대차나 또는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으니까 계좌가 그래도 편하게 굴러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지 실제로 계좌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이 어려운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거지 어려운 장입니다. 이게 쉬운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이 굉장히 네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런 장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가가 다 빠졌는데 그런데 올라간 애들이 누가 있었어요? 에그플레이션 관련 애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 뭐 이런 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호재로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쪽에 베팅을 같이 해줘야지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래서 2021년도도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도 주식을 10개인가 남겨놓고 다 팔았죠? 네. 다 팔았어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는 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워낙에 지금 아직까지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다 생각되고 아직까지 개인들이 공격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야금야금 줄이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한꺼번에 확 줄였단 말이에요. 다 줄인다고. 이때 기억나시죠? 그때 매도 문자만 그냥 뭐 하루에 뭐 10개씩 나가고 뭐 그랬죠. 종목 많은 거 다 줄였다고.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뭐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뭐 몇백 프로씩 수익 난 것도 많았잖아요. 네. 지금 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다시. 네. 5천은 찍어요. 찍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임기 중반이면은 글쎄요가 될 수도 있는데 임기 초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대통령이 나왔어.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조정을 이제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요 5년이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사이클 크게 돌아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한번 봅시다. 자,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말고요. 주가가 이제 만약에 지금 이게 여기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가가 이번에 떨어진다. 근데
다음번에는 5천을 넘어서 갈 거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혹시라도 지금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겠지만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받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아니지, 5천은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3천이었어요. 죽었다가 올라가는데 3천에서 끝나요? 안 끝나지. 여기가 지금 4,500이에요. 5천 간다고 끝납니까? 안 끝나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대세 상승장. 가는 동안에 물론 조정이 세게 나옵니다. 몇 달씩 조정받고 아주 뒤지는 조정들이 나와요. 이런 대세 상승장이 와버리게 되면은 5천이고 나발이고 간에 7천이고 8천이고 간에 더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네? 뭐가 된 크리스천이세요? 우리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 시몬 스님이에요. 근데 네. 네. 그렇다더라고. 곧 5천이 코앞이다. 뭐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죠? 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얘기죠. 네. 그리고 5천을 찍었다고 해서 5천을 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여러분 3천 갔다고 해서 3천 야도 하고 오면은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산 정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야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난 여기 왔다 갔어 라는 건 되지만 거기에 안착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지. 그게 5천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5천에 나오려면 적어도 5,500 정도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5천이라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누려줘야지 5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5천 장중에 한번 찍었어. 야 5천 찍었으니까 이제 5천 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세 상승장이 근데 나오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경기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경기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살림살이 나아져요? 좋아요? 희망적이에요? 다 죽겠다고 그래요.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 어제. 그래갖고 밥을 하루 못 먹었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이 떨어져서 밥을 하루 못 먹었어. 고기 먹었어요. 아, 나 진짜 또 쌀 떨어져서 또 고기 먹고. 나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 네? 아니, 밥을 달라고 했더니 쌀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돼지고기라도 먹어야 되나 했더니 한우밖에 없다는 거지. 아, 네, 그 또 한우를 또 먹어야 되는. 참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뭐라도 먹어야지 사는 거니까. 네. 그렇다. 요즘 어려워. 그렇게 어렵다니까.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우리 동네 앞에만 나가도요. 네. 우리 동네 앞에만 나가도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1층인데 공실이 더럽게 많아. 네? 공실이 막 나와요. 공실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들어왔다 망하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망하고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단풍이 됐고 산책 나가다 보면은 손님 있는 꼴을 못 봐. 근데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자기 가게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 임대잖아요. 임대니까 임대료 보증금에서 깎아먹고 사는 거야. 이게 돈 버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네. 지식센터는 그 대규모 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참 지식센터 생길 때 전화 많이 왔었어요. 사장님 그러면서 뭐 지가 나 언제 봤다고 막 허허허허 막 그러면서 지식센터 죽이는 게 있는데요. 막 지식센터는 저거잖아요. 그 뭐죠?
그 주택이나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막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연병 아이고 씨 그거 다 공실이고 다 큰일이요. 네. 요즘에는 이번에 보셨어요? 이번에 연말에 강남에도 없어. 네. 없어. 국제 학교가 아니고요. 국제고고요. 공립고등학교예요. 돈이 많은 거랑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공립고예요. 공립학교입니다. 사립 아니에요. 네. 사립 아님 공립입니다. 집에 쌀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립을 보냅니까? 쌀이 떨어졌어. 그래서 대학교도 그냥 네 국립으로 보내려고 서울대 이런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네 비싼 데는 못 가게 사립대학교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공립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와, 근데 진짜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뭘 하는데 돈이 없는데 뭘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하냐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빚투로 들어와. 빚내서 들어와. 빚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빚내서 들어오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쪽엔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내가지고 주식을 사.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좋아. 야, 더 하자. 그리고 이런 거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주식을 샀는데 좀 올랐네? 대출을 받아요. 신용대출을 받든 담보대출을 받든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이만큼 또 샀더니 또 올랐네? 근데 더 사고 싶은 거지. 왜 계속 올라가니까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담보로 해가지고 주담대를 또 받아서 이만큼을 또 사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뭐가 터지느냐? 조정이 심각하게 한번 오는 거죠. 빵!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돈이 지금 당장 눈앞에 수익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 숫자가 이성을 지배해요. 이러다가 한 방 깨지면 보세요. 레버리지를 몇 번 건 거예요. 자, 여기 요거를 했고 그냥 나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담보대출을 또 이만큼 해서 이만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주담대를 또 걸어. 그 빚이 얼마인 거야? 적어도 1대5 정도는 나오겠죠? 네. 레버리지 5배 정도 건다고. 그럼 보세요. 1,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5천만 원어치를 사게 된 건데 20% 까이면 어떻게 되죠? 원금은 날아갑니다. 원금은 하늘 위로 날아가고요. 30% 까이면 빚을 집니다. 빚을 져요. 원금은 다 날리고 빚을 집니다. 전 재산 다 날리고 빚을 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돼. 그래서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비투로 들어오게 되면 주가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공매도 투매 양상의 포지션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인버스 몰빵했다가 8억 빚더미 나온 사람은 레버리지 걸어서 그래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를 걸면은 뒤집니다. 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갈 때 가더라도요. 이렇게 조금 무서운 형태. 왜냐면 근데 2021년도 같은 22년도 같은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긴 있는데 미국이 상대로 해서 건드리고 다니는 것은 사실 전쟁으로 나기는 좀 어렵죠. 네.
예전에 뭐 걸프전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근데 거기가 이제 아랍 쪽이니까 중동 쪽이니까 갖다 건드리면 석유 때문에 뭐 문제된다 해가지고 주가 출렁거렸던 거지 뭐 다른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이제 이란도 건드린다 뭐 정권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될 때 또는 나의 지지도가 안 좋을 때 트럼프는 둘 다 해당이 되거든.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요걸 자꾸 잡음을 일으키는 거야. 외부 쪽으로. 요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거져 나오면은 장이 피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재는 지금 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악재밖에 없고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월이 퇴진을 하고 나면 금리 인하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주 이런 것들은 뒤지겠죠. 은행주 뒤지겠죠. 네. 은행주 내년 올해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벌써 나와가지고 은행주 지금 안 좋아져요. 은행주 사지 말라 했잖아. 사지 마세요. 네. 보험주 사지 말라 했잖아. 사지 마세요. 네. 오늘 현대해상 이런 것들 막 엄청 빠지더만 증권주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건 경기 부양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는 건데 실제로 나와 봐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AI가 잘 나가요, 뭐가 잘 돼요, 뭐 좋아, 좋고 업황도 좋고 다 좋고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건강하게 죽이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변동성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돈 가지고 매수하면 돼요.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럼 돈 가지고 기다렸다가 저 밑에서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대신에 종목을 줄이는 입장들은요. 언제 줄이면 되느냐?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줄이라고 그랬죠? 요거 나오면 줄이는 거예요. 요거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다리세요. 네. 이거 나오고도 계속 유지가 돼요. 네. 3,100포인트 계속 유지되잖아요. 3,000포인트가 유지되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이미 포지션은 변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싹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제법 돼요. 한 3, 4개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또 계속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종목 숫자를 확 줄여야 돼요. 종목 숫자 확 줄여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각자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은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 이거야. 전쟁을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네.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중공업, 경공업이 아주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요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밖으로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가 돌아가요? 공장이 돌아가고요. 외부적으로는 소비를 통해서 또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질 걱정을 안 하겠죠. 질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전리품을 얻겠죠. 자 베네수엘라 지금 보세요.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를 데리고 와버렸어.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또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야 미국아 우리하고 그냥 협력하면 안 될까? 공격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국이. 그럴까? 니네 기름 많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줄까? 그래, 그렇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자꾸 꼬드겨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게끔 만든 것도 뭘 한 거죠? 전쟁이 붙게끔 만든 것도 유럽에다 들어가는 러시아가 유럽에다 팔아먹는 저것이 지금 배가 아팠던 거야. 그거 딱 해놓고 러시아 제재 딱 때려놓고 야 유럽아 니네들 지금 이거 힘들지? 우리가 좀 줄게 해가지고 우리 거 사. 아니 송유관으로 가스관으로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이거 딱 막아버리고 그 배에다가 실어 날리니까 배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LNG선 수주가 막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 부분이 아니 트럼프는 전쟁 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어떤 독재 정치나 또는 안 좋은 정치의 어떤 사슬을 끊어가지고 자기가 평화를 만든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내놔라 이렇게 할 놈이야. 네. 중국이 대만을 먹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지금 거의 식민지화 했다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토가 문제가 돼요. 네. 우크라이나가 완충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다 먹어버린다? 다 먹을 수 없겠지만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토가 바로 노출되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또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럼 나토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 얘네들도 뭐냐면 전혀 상관없는 완충지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같은 게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침을 다 받아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있을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또 한 가지고 그거고. 자,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살아도 사실 중국은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 대만도 중국 시장이 큰 걸 알거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국에 일하러 다닐 때는 대만 회사들이 다 가가지고 중국에 경제발전 건물 짓고 공장 짓고 난리들 해가지고 여기서 다 돈 벌어갖고 다 했어요. 얘네는 말도 통하잖아. 대만 애들하고 중국 애들하고는 원래 같은 중국인 뿌리가 있으니까 말도 잘 통해.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에 가가지고 공장 세워서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중국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근데 대만은 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기지는 않고 있어. 그냥 공장만 갖다 지어줘서 올라왔을 뿐이죠. 이 첨단 기술을 만약에 중국이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중국이 제일 아쉬운 건 뭐냐? 중국과 미국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국이 경제 강국이고 대국이다, 1등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을 자꾸 견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자, 인구가 여기가 15억이고 여기가 3억이에요. 미국 인구가 5배죠. 미국이 2만 달러에 2만 달러보다 더 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한 5만 달러다. 5만 달러. 3, 5, 10이니까 5만 달러야. 1인당 GDP가. 근데 중국은 만약에 지금 한 6천 달러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5배니까 1인당 GDP가 5만 달러야. 근데 중국이 만약에 11,000달러가 됐어. 한참 부족하죠. 1인당 GDP는. 근데 국가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을 앞지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미국은 자존심이 확 상하겠죠. 우리가 경제 세계 1등이었는데 중국이 1등이 되었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지금 제일 부족한 건 뭘까? 중국한테 제일 부족한 건 첨단 기술이에요. 이걸 만약에 잡아먹는다고 한다면 미쳐버리는 거죠. 네. 미국 금방 따라잡히고 뒤집어지죠. 이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하는 겁니다. 첨단 기술 팔지 마라.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털으려고 하면 다 털지. 무슨 칩 갖다가 스파이짓 하고 그런 거 털으려고 하면 다 텁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꼭 굳이 필요합니까? 네. 가서 한번 쑥 둘러보면 다 알지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는 어디예요? 여기
남한, 북한도.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일기 때 김정은이 만나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놀래가지고 따라왔잖아. 네? 우리는 형제 아이가, 네, 브라더! 그러면서 와가지고 뚱땡이들 둘이서 뭐, 어울리지 않는 무슨 호수가 산책을 하고 연병을 하고, 내가 그거 뭐 웃겨가지고, 진핑이가 놀래가지고 엄청 뛰어왔잖아요. 네.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야, 여기다가 트럼프 타워 세워줄까? 뭐, 경제 지원해줄까? 그지를 했잖아요. 대만 똑같아요. 대만을 먹으면 미국 바로 달려듭니다. 네. 견제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 무엇을 견제하기 위함? 이거를 견제하기 위함. 사실 북중러만 러시아, 중국, 북한만 미국 뜻대로 안 되는 나라지 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미국 다 잡고 있다 봐야 되는데 얘네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일본 있고요. 네. 일본을 거점으로 삼고 한국과 대만을 자기네 편을 끌어들여야지. 거기다가 얘네들은 잘 살기까지 하잖아? 첨단 기술도 있잖아요? 요거 먹히면 어떻게 돼요? 엿대는 거야,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대만을 먹히는 시나리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해요. 북한은 이제 뒤로 호박씨 까고 있겠지 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 저게 저렇게 변화가 돼, 저놈이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면 아, 그래서 조선이 움직이는구나, 아, 뭐가 그래서 가는구나, 아, 얘가 이런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저요? 채팅창을 보면서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내가 대답할 거 아닙니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네. 북한이 한국을 먹을 수는 없고, 저는 근데 북한은 근데 체제가 망할 것 같아. 체제가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거기까지는 뭐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정치 경제를 내가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짐 캐리는요, 이렇게? 짐 캐리가 보니까 친구한테 심한 말을 하고서 농담인 척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라며. 이렇게. 그렇다고 하던데. 네. 아휴. 여행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네. 빤스 2장에 티셔츠 2장 이렇게 갖고 가면 끝이지. 뭐, 남자들은 사실 짐 쌀 거 없어요. 가서 뭐 할 건데. 거기 짐 쌀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네. 빤스 2개, 양말 2개? 네. 웃돌이 2개? 끝. 그지 않겠습니까? 여행 갈 때 뭐 갖고 가세요, 남자분들은? 난 뭘 갖고 가야 될지 모르겠던데? 거기 뭘 갖고 가? 그 남자들은 원래 여행 갈 때 그런 거 없잖아. 난 뭐 스킨 로션 바르는 것도 아니고. 맞아. 씻지도 않고. 그 홍콩도 중국이라서 가면은 냄새가 콩콩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안 씻어도 티 안 나죠? 오, 현지인 왔어? 그럴 건데. 그 없지 않나? 네. 여성분들 칫솔 치약이야 뭐 거기 가서 사도 되고 호텔에서 주지 않나요? 네. 중국 애들은 다 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여성분들이야 뭐 맨날 옷을 바꿔 입고 하는지만 우리는 뭐 옷을 바꿔 입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지면 바꿔 입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나? 그쵸? 면도기도 그냥 전기 면도기 갖고 와서 대충 하고 귀찮으면 안 깎아도 되니까 그냥 뭐 돌아다녀도 되고 뭐 어쩔게요. 네, 우리 아들은 엄청 잘 씻어. 하루에 뭐 2번씩 씻어요. 걔는 왜 그러지? 걔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늙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경고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하루에 2번씩 씻어요. 걔는. 하긴 어릴 때는 나도 그렇게 씻었어. 모르고. 어릴 때는 내가 어릴 때 늙은 게 지금 이 얼굴이잖아요. 에휴. 그때 일찍 알았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후회하잖아.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시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네 그때 2022년도 말에 알았더라면 그냥 올 4월 달에만 알았더라면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만 알았더라면 네 이런 거 그때 알게 되는 거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언가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점쟁이 말이나 똑같은 거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 근데 그거가 안 되죠. 그 당시에 돌아가면 또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고,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거면은 저도 주식 웬만하면 안 팔아요. 네,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팔 필요가 없는데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필요해서예요. 돈이 필요해서. 아, 그거 관세부가 위법 판결이 나와도 네, 트럼프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지속됩니다. 네, 그래요. 부자 오빠님, 딴 거 더 사야 하느라고 팔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나 주식 사야 되는데 돈 없어 그러면 그래 이걸로 사 그러면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죠. 내가 집에 쌀 떨어졌어 그렇다고 누가 쌀 사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체 조달해야 돼.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주식을 잘 해놔가지고 수익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놈이 가봤자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쯤에서 한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다? 포트폴리오의 관리고 자금의 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처럼 적립식으로 계속 매달 얼마씩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면요 냅둬버려 그냥. 네, 돈도 생겼으니까 이걸로 사면 되지 뭐.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어? 어서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주식 산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없어? 네, 그러면 뭘로 할 거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뭘로 해야 돼요? 이 수익도 챙겨야 되고, 그죠? 떨어지면은 보세요. 안 팔고 계속 개겼어. 떨어지면 돈 생겨요? 안 생기지. 떨어졌다고 돈 생기지 않아요? 근데 떨어졌으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금도 다 내려갔지. 그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돈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반만 파세요. 네, 반만 주식 팔아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점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날렸다는 것이 네, 날려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게 네, 노래도 있잖아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네, 마누라 빼고 다 바꿔. 막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이거니? 네, 바꿔. 네, 그런 거 하란 말이야. 그런 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금의 융통이 될 거예요. 돈이 안 돌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손을 이렇게 꽉 해봐. 네, 나이만큼 해. 그리고 32번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뛰면 어떻게 돼? 전기가 확 오죠. 왜 그래? 이게 피가 안 도니까 전기가 오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피가 안 돌아서.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유물이 나왔대요. 진짜? 큰일 나는데 그거? 네. 그럼 하이닉스는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큰일 나는데 그러면? 돌도끼 같은 거 나온 거 아니야? 누가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돌도끼? 여기는 구석기 그 내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공중 화장실이었어.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으면 큰일인데요. 네. 몰랐는데 나는. 마누라를 바꿀 정도면은 네, 복권에 한 10번 정도 당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진짜로? 리틀보이님이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인데 야, 그럼 거기 또 힘들어지겠는데? 뭔가 있겠죠, 그래도. 근데 유물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네. 그거 골치 아파요. 못할 수도 있다고. 파주로 오면 안 될까?
파주로 좀 왔으면 좋겠네. 우리 집 앞으로, 우리 집에 여기 LG 디스플레이인가 있으니까 같이 짬짬이 해가지고 하면 좋겠네. 네. 아, 오늘 나온 뉴스예요? 야, 하이닉스가 그럼 좀 피곤하겠는데? 오늘 2차 전지가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뭐죠, 그럼? 요즘에 좀 이상해. 상황이, 그게 빠지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오빠 집 있어? 오빠 차 있어? 근데 삼전 주식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삼전 주식 그래서 얼마에 갖고 있어? 14만 원에 샀는데? 그거 아니야? 14만 원에 샀는데? 그러면은 뭐야 이 새끼!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근데 유물이 나오면은 조금 골치 아파요. 거기만 띄워놓고 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근데 띄워놓고 하지 않을까? 뭐 유물 나와봤자 보세요. 네. 유물이 요만큼 나왔어. 그럼 여기만 띄워놓고 이렇게 뭐 클래스 안에 박물관 하나 있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땅이 넓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네,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나올 수도 있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뭘 하는 거냐면 수익을 지키기도 하고, 향후에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고 내려가면 현금 들고 버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거시면 되겠어요. 네. 거꾸로 하셔도 괜찮아요. 본주를 팔아도 되고 우선주를 사셔도 됩니다. 문자를, 네, 예약 문자를 제가 걸어 드릴 거예요. 아침에. 네.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 상황을 봐야죠. 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세요. 내가, 네, 뭐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네. 네. 중국산 옷은 웬만하면 안 사 입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의전을 해야 되나? 의전입니까? 모시러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라서 내가 옷을 사러 갔어요. 중국에. 그냥 여기 흰색 셔츠와 그 다음에 여기 갈색 바지, 그 다음에 갈색 구두 이렇게 딱 샀어. 네, 딱 샀는데 흰색 셔츠는 이게 다림질을 해도 안 펴지고, 그래도 이 셔츠는 입을만 했나? 아씨 모르겠어요. 이건 그지 같은데 가장 히트였던 게 바지야. 바지인데 이 바지가 바람이 안 통해.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제가 중국 심천에 있었는데요. 기본 온도가 40도예요. 여름에. 이게 미치게 더운데 막 땀이 허벅지에서부터 뭐 줄줄줄 타고 흘러요. 근데 더 엄청났던 게 무엇이냐? 양복 바지를 샀어요. 양복 바지를. 양복 바지가 그 모양이요. 근데 더 엄청났던 게 뭐냐면 구두가 구두가 바람구멍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땀이 흘러내려서 양말통을 해서 들어가지. 발 안에서 땀이 나지. 야, 이게 나중에 집에 와서 봤더니 발이 퉁퉁 부른겨. 와,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중국산, 네, 중국에서는 옷을 안 삽니다. 네, 우리가 OEM을 줘가지고, 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에서 직접 사진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 물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뭐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제품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그때 싸게 사지도 않았어. 네,
그 당시 가격으로는 좀 비싸게 고급 제품을 샀던 것 같은데 그 지랄을 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현대차는 반만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우리에게는 현대차 EUB가 있기 때문이죠. 네. 현대차 EUB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은 충실히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절반만 팔았어요. 왜냐면 내가 현대차 EUB, 현대차, 기아차 매수한 이후로 한 번도 안 팔았거든요. 네. 한 번도 안 팔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네. 근데 저는 뭐 중국이 아니라 홍콩이라 잘 모르겠네. 지난번에 몇 년 전이야? 2019년도인가? 그때 상하이 한번 갔을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네. 그래도, 네. 바가지 씌우는 건 여전하던데, 네. 에이, 뭐, 아무튼, 네. 어떻게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여권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한 게 여권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좀 싸야 돼가지고 뭘 싸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네, 그렇게 한번 하려고요. 상하이가 더 화려했다고? 아니, 하긴 그럴 수 있어요. 홍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네. 홍콩은 뭐 그게 옛날부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 일부러 죽이는 것 같기도 해요. 중국에서. 자, 아무튼 내일 내일 여러분들 제가 뭐 간간히 상황을 보고 해드리긴 할 텐데 제가 홍콩에 도착해도 시간이 그게 좀 멀더라고요. 멀어서 아마 거기가 또 거시기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네 우리 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나 제가 장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천천히들 하시고 네 심심치 않게 네 예약 문자를 좀 걸어놔 드릴게요. 심심치 않게 걸어 드릴 테니까 네 네 1시간입니다. 네 1시간 여기가 10시면 거긴 9시 네 그러니까 잘 다녀오시고 잘 다녀오랜다. 내가 잘 다녀와야 되는구나. 네. 내일 잘 활용하시고 일단은 내일 네 상황은 현재로서는 약간 조정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그러니까 다행히도 좋으면 그냥 아싸 성추석 없을 때 놀자 하시고 네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아우 성추석 없으니까 이 모양이 나는구나 하면서 또 제 생각을 좀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마칠게요. 오늘의 노래는 네, 선택과 집중. 이 노래를 또 듣고 가셔야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손절매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투사 노래는 듣기만 해도 주식 공부가 되니까 정말 좋아. 이것저것 손대보니 복잡하기만 해. 어설픈 희망 속에 불안한 숫자들, 이름 모를 종목들이 가득 채운 계좌. 결국 남는 건 한숨뿐인 어설픈 수익. 망설이지 마, 이제 선택과 집중. 수많은 길 중에 오직 하나, 그 믿음. 흩어진 마음 모아 오롯이 한 곳에 확실한 수익으로 다시 일어서자. 번쩍이는 빛깔 따라 무작
깊이 없는 정보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이젠 알아봐야 해 진짜 가치를 가진 묵묵히 오를 놈 너의 안목이 필요해 선택과 집중 오직 똘뜸한 종목들로 복잡한 머릿속은 이젠 깨끗하게 더 큰 수익 향해 시선 고정할 때야 계좌의 자유 속에 편안함을 느껴 인생의 모든 순간 현명한 선택들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게 가치 있는 곳에 온 마음을 다한다면 흔들림 없는 너의 미래가 펼쳐질 거야 선택과 집중 끝없이 성장할 투자 어설픈 욕심들은 이제 다 버리고 확실히 올라갈 좋은 주식만 모아가리 탄탄한 계좌 속에 빛나는 내일이 있어 선택과 집중 잊지 마 이 주문을 흔들리지 않는 너의 투자는 빛나 똘똘한 주식들이 이끌어줄 거야 확실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 손절매도 되었습니다. 주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성투사 노래는 듣기만 해도 주식 공부가 되니까 정말 좋아. 새로운 아침 밝아오네 2026년 잠든 꿈 깨어나 다시 설레는 맘